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법률, 뭐 특허 아니면은 상표, 그다음에 세무 관련해서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지. 맞아. 그런 것들. 나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거 많아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질문 많이 해도 돼요? 아니 왜 여기서 왜 상담을 여기서 본인 상담을 여기서 해? 방송을 골모로 한 한번 해봐요. 개인적인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스타사자처럼 그런 우리 그 유튜브 했을 때 이런 각자의 채널이 이제 생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채널이 잘 되면 이제 구독 수익도 되기도 하고 돈 쪽 관련된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를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있지만 수익이 발생하셨나요? 발생 안 했어. 전공이 발생 안 했으니까 미리 지금 고민, 미리 고민. 미리 그죠? 고민하는 거. 만약에. 미리 고민해서 세팅을 다 해놔야지.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유튜브에 우리한테 돈을 주는 데는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렇겠죠. 난 몰랐어. 아, 구글이잖아. 유튜브 회사에서 주는 거지. 그래, 유튜브를 구글이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했잖아. 난 세상과 단절돼서 살기 때문에 운동만 할 줄 알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한테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잖아.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돈을 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달러로 주잖아요. 달러로 줘요? 못 못 받아봐서 몰라. 못 받아봐서 다 달러야. 그래서 달러리 다 달라. 다 달라요. 그 있잖아 유튜브 사고 파는 채널 카페 이런 것도 가보면 네. 수익 인증 같은 거 해보면 다 USD 달러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나한테 난 돈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뭔가 내 계좌를 등록하고 할 텐데 난 어차피 내 구글 아이디로 이제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건데 내가 뭐 거기에다가 뭐 사업자를 내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법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유튜브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세금을 신고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해외에서 그렇게 송금이 직접 되는 경우에는 그런 3.3% 원천징수라던가 아니면 과세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이 된다던가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알려주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 5월에 가서 소득세 신고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근데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뭔가 이런 프리랜서처럼 뭔가 3.3%를 떼고 이렇게 신고하는 식으로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이제 신고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엄청 잘 나가는 유튜브나 유튜브 채널들은 뭔가 이렇게 조직 단위로 하잖아요.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는 소득이 유튜브 소득일 테고 아니면 광고 소득이라던가 직원들 어떤 월급 주면서 이제 비용 처리도 해야 될 텐데 그럼 거기서의 소득은 그 대표 한 사람이 어떤 사업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아니라 뭔가 이런 이제 사업 소득은 사업 소득인데 뭔가 그 사업자를 내고 거기서 받는 어떤 수익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가능하죠. 애초에 증빙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송금인 경우에는 외화 획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외화 획득으로 해서 수출로도 신고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거밖에 안 되겠죠. 국내 매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일반 사업자들하고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 뭐 인건비 신고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똑같이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본인이 이거를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놓치고 계시면 한 번에 뭐 3년이든 5년이든 한 번에 이 계좌 거래 내역 가지고 추징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내가 수익 창출이 됐다. 단일원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세금은 반드시 붙어요. 그런 거 많이 이슈 됐었잖아요. 뭐 유튜버들 이렇게 뭐 세무조사하고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본인들이 몰라서 아마 못했을 건데 이제 법상으로는
거주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외든 국내든 수익 창출이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좀 안타깝죠.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래도 가산세에 붙거나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것 또한 맞아요. 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에 사업자가 없는 일반 그냥 진짜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를 하는데 소득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많지 않은 단계라면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3.3%대는 사업소득이라고 하고 신고를 하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좀 뭔가 나 혼자는 안 돼. 뭔가 좀 직원이나 아니면 외주를 줘서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돈이 좀 많이 들어와.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업자를 내서 그 유튜브 소득을 사업자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런 외주나 어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어떤 뭐 장비 같은 거에 대한 비용 처리 이런 식으로 좀 빌드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이 사업자를 내는 거를 규모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이게 사업자를 내는 기준이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있느냐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인적 설비는 결국은 뭐 직원이나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할 사람이 있느냐로 결정이 될 거고 물적 설비는 사업장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일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하고 계시고 하니까 뭐 딱히 사업장 자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때는 안 내시고 하기도 하지만 만일 본인이 어딘가에 임대차 사무실로 아예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물적 설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야만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규모로 선택을 하실 게 아니라 그 물적 설비가 갖춰지면 아예 사업자를 내셔야만 가능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거의 뭐 집에서 규모가 있어야 문제예요. 어차피 사업장 구할 거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약간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장을 구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그렇다. 어떻게 해소되셨어요? 네. 네. 안 된 것 같은데 표정이? 표정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표정인데. 또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 저도 경험해보고 싶은 미지의 영역이라 수익이 좀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쵸.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있죠.